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이 선거판을 흐리고 있는지, 누가 진짜 보수파를 망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두고 좌충우돌하는 정치적 셈법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수파 진영 전체를 도박판으로 몰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오늘은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의 이해 못할 발언을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의 정치 행보를 정밀하게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의 보수파 진영 운명과 단일화 실패 책임의 귀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한 조갑재닷컴 대표 발언이 좀 충격적입니다.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는데요. 조갑재 씨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텔레비전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 과연 상식적입니까? 조갑재 씨의 주장은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여론과 정반대 흐름을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단일화 조건을 김문수 후보에게만 강요하는 일방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현재 주요 여론조사들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2배, 3배, 4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당원 수, 조직력, 전국 전당 인지도 모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선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수치적, 현실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조갑재 씨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양보하면 정치 구도가 이재명 심판 구도로 전환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자, 이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오히려 이준석 단일화야말로 사표 심리를 더 자극하고 보수층 결집을 방해해서 정권 교체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조갑재 씨의 이 발언은 보수 내부 전략의 문제를 짚은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외면한 채 감정적 접근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조갑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보수 논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봤던 분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진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과연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여론조사 수치도, 당세도, 조직력도, 모두 인물론도 김문수 후보 쪽이 훨씬 월등한데, 자,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사퇴를 요구한다는 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수파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조갑재 씨 같은 원로의 억지스러운 궤변이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논리, 그리고 원칙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보수 논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나가서 저런 소리를 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수파 지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퇴 압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과 전략적 단결입니다. 누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누가 보수파 지역의 미래를 열 수 있는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갑재 씨의 이런 행태는 많은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정말 불편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상식 밖의 이유로 사퇴시키려 하는 조갑재 씨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의 논리와 메시지가 이재명 캠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조갑재 씨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보수파 지형의 원로격으로서, 보수 농객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 않다면 지금처럼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조언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부역자가 되려고 작정했느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쯤에서 이준석 후보의 반응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수준 낮은 협잡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비서실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김문수 찍으면 김재원 대구시장 된다는 비아냥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대응이 국민적 설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일화를 거부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협잡으로 몰아가며 정작 자신이 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개혁신당이 정권교체보다는 정치개혁이라는 더 큰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표 분산을 유도하는 정치 전략은 개혁이라기보단 분열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3자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단 하나죠. 이제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이준석에게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거부한다면 억지로 매달릴 이유도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듯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이 투표로 판단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단일화는 개혁신당이 말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재명을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곧 김문수 후보가 국민 정서의 중심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혁신당이 당리당락이 매몰돼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공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을 과거의 정치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개혁신당은 이준석 개인 중심의 팬클럽형 정당 운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탄핵 이후 김문수를 선출해 재정비를 마친 국민의힘과 여전히 이준석 개인 브랜드에 의존하는 개혁신당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에서 중요한 건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보수파 지형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로서 충분한 지지와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3-4배 이상 앞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제 같은 수치는 단일화 없이도 정권교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를 거부하며 정권교체 흐름을 막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김문수 후보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책임은 단일화를 거부하며 정치적 생존에만 집착한 이준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보수파 진영의 분열을 택한 사람은 기억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행동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고집과 자만은 결국 보수우파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될 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묵묵히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죠. 누가 진짜 싸우고 있고 누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부역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